서대문은 왜 안 없애면서 남대문, 동대문은 왜 남겨놨냐? 두 선봉장이 있었는데 갓도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네. 갓도 기요사 먼저 들어오고 네.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으로 또 입성을 한 거야. 네. 그런데 남대문 불타고 나서 남대문을 부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갓도 기요마사가 여기로 입성을 한 흔적이다. 고종이 도망간 길이라고 해서 그 명부는 구국의 일령을 띠고 잠시 피난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창피한 길이 네, 아닌가요? 저도 너무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건. 여러분 채널 고정. 임제. 괴벨스 있잖아요, 여러분. 괴벨스가 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된다. 뭐 이거부터 괴벨스가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벨스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옛날 사람이 한 말이고 괴벨스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괴벨스가 진짜 그걸 거짓말이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선동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말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참말한다고 얘기를 하지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그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우리는 은근히 이거 당연히 괴벨스적인 얘기니까 괴벨스가 한 걸 거야라고 그러니까.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김어준도 자기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좀 저러는 건가요? 김어준도? 그러면 약간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김어준은 정신이 문제가 있다. 의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사를 배울 때 그냥 그 고종의 그 뭐 황후를 민비라고 저기 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안 좋게 많이 이제 나왔는데 네. 뮤지컬 명성황후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명성황후는 애국자야. 그리고 고종도 아주 성군이야. 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뭐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고 제가 식민사관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종은 좀 무능한 왕인 건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만국의 근원 고종의 실체를 고발한다. 그리고 부패한 정권, 무너진 국방, 네. 폭증하는 세금,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그런 정권이었죠. 네. 근데 이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명성황후 그 뮤지컬이 정말 몇백 회 정말 상영되면서 예.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저기 기자님이 보시기엔 그 고종하고 예. 문재인하고 누가 더 무능한? 고종이 압도적인가요? 어디 좀 제가 어디 인터넷 쪽에 재미난 짤이 돌던데 네. 고종은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한테 바쳤다. 근데 전임은 부자 나라를 바쳤다. 아, 오 그러네요. 이런 센 발언을 하시다니. 고종 정권이 43년이었는데 43년 동안 나라 고물로 만들어 가뜩이나 고물인 나라를 고물로 만들어 가지고 헐값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팔듯이 도장집에서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 고종이 뭐 아간파천 가 있는 동안에도 일본한테 뭘 팔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구국의 일념이라는 게 네. 거기서 맨 처음 한 게 그 민비가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알렌이라는 사람한테 네. 금광 하나 주겠다고. 네. 그 운산 금광이라고 네. 그거를 아간파천 있는 동안에 가자마자 두 달, 석 달 뒤에 네. 알렌한테 준 겁니다. 대신에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뭘 줄 때 항상 자기 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너무 늘 자기 지분이 있어. 그 운산 금광이라는 데가 북한에 있는데 그게 일제 30년 동안에 30년 동안 박박 긁어갔거든요. 네. 미국이. 네. 그게 3,500만 불이 넘어요. 지금 돈으로 몇 억 달러. 400억 뭐. 무슨 가정법은 무의미하지만 그것만 그냥 잘 운용을 했으면은 네. 그러면은 조금 일본한테 너무 먹히는 게 늦어졌거나 아니면 좀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종만 부자 됐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한테, 독일한테, 프랑스한테, 영국한테, 일본한테 국권을 다 갖다 넘겼는데 네. 그게 무슨 국의 고종이 약간 애국자였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 열사 그 헤이그 밀사 네네네. 그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읽다가 이제 막 멘붕 온 게 이준 열사 할복한 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동화책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얘기. 예, 한때 역사책 나왔었죠. 얘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직업 이 기자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뭐냐면 1907년에 헤이그로 만국 평화 회의에 고종이 밀사 3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검사 출신인 이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가자마자 이 회의장 입장이
부도가 된 거예요. 네. 일본이 벌써 알고 다 장난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준 열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들어가서 거기서 칼을 꺼내서 탈복을 하고 창자를 뿌리면서 조선 독립이여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 이 당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에요. 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대한매일신보하고 황성신문이 서로 경쟁지였어요. 네. 서로 특종 물 먹이고 물 먹고 막 이러고. 대한매일신보가 동경에서 온 전보에 따르면 네. 이러면서 할복 자살했다더라 이준 씨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황성신문이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물 먹었잖아요. 이 네. 기사를 물 먹었으니까 며칠 뒤에 이휘종 씨마저도 자살했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을 자살했다니까 이쪽은 딴 쪽에서 딴 사람 두 번째 두 번째 자살했다라고 딱 쓴 거예요.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다음에 불안을 계속 얻는 거네. 네. 나중에는 일본에서 일본 외무성 쪽에서 이 전보가 온 거예요. 야 자살이라는 좀 알아봐라. 도대체 뭐냐. 예. 그랬더니 네덜란드에 있는 신문들과 네덜란드 의사의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 딱 보니까 여기 종기가 나서 예. 파상풍이 화상풍으로 네. 파상풍을 그때 당시 제목으로 단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자살설이 아니라고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 놈이 한 얘기니까 아. 그때 당시 벌써 문제는 해를 넘기고 그게 7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08년 1월 달에 대한매일신보가 네. 아주 비겁하게 네. 정정 기사를 실었어요. 오, 정정 기사를 쓰셨구나. 그러신다면 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명의로 기고를 했는데 네. 이 조사를 기고를 했어요. 슬프도다 이러면서 거기에 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병이 걸려서 호텔에 있다가 네. 먹지도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병사로 딱 한 줄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언뜻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원래 국한문 혼용하고 순한글판이 있는데 이 신문은 한글판이 없어요. 그때 문맹률이 80%가 넘었었는데 그렇죠. 이거 본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해방이 되고 50년대부터 학자들이 이거 우리 한번 팩트를 따져보자. 그래서 그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네. 조사단이 꾸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자료 갖고 와서 봤더니 글쎄 벌써 결론이 났어요. 병사다. 네, 그랬더니 이준 열사 쪽에서 그럼 우리 이 열사라 말을 떼야 되냐. 어떻게? 그리고 이 이준 선생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자살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업들이 이상해진다. 여기 또 이제 사업 얘기가 들어요. 그게 있구나. 그래서 교과서에는 자살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국. 나라를 위하다가 죽은 건 뭐 어쨌든 그건 맞으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게 아. 굳이 이렇게 열사라고 안 해도 이영발리까지 가서 고생한 분인데 예. 근데 그게 중간에 그 신문 하나가 예. 오버하는 바람에 그렇죠. 또 비겁하게 사과를 정정문을 내는 바람에 예.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예. 사실 할복이라는 건 일본이 주로 하는 거고. 우리 문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 문화는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이 아무리 그 당시에 정보력이 좋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갔는데 소를 미리 써가지고 거길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맞습니까?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 그거 팩트.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럼 대단한 나라였네요. 진짜.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오, 그걸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때 벌써 그 헤이그 밀사 사건 터지기 2년 전에 러시아를 꺾었고 11년 전에 청나라를 꺾은 나라거든요. 네.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네. 러시아하고도 밀약을 맺고 글로벌하게 놀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국 평화회담이라는 걸 원래 주체는 러시아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러시아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그 헤이그까지 갈 때 네. 그 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통감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거미줄을 딱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기만 해라. 오면 이참에 끝장낸다. 지금은 내가 얌전하게 있지만 하도 군부가 조선 먹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조선 아직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 사건 터지면 먹으라 그럴 거다.
기다리고 있다가 거물이 딱 걸리니까 너 황제위 내려가. 그래 열흘 있다가 순종한테 황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이러한 좀 지금 이또 히로부 얘기하면 또 우리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또 느낌이. 욱합니다. 아니에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괴담들이 네. 그 당시는 물론이거나 지금도 일본에 저항하다가 할복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믿어왔던 거죠. 야, 근데 그 가짜 뉴스가 뭐 광우병 같은 걸로 이제 다시 뭐 세월호 괴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데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옛날에 뭐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얼마든지 팩트 체크가 되는데도 그렇죠.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죠. 참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가 진영을 가지게 되면 팩트를 앞세우지 않고 진영 누구나 진영이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또 하지만 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야 되는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네. 진영을 앞세워서 팩트를 잡고 아닌 팩트들은 지어 없애버리고. 2008년 광우병 선동하던 사람이 수의학과 우이종인데 우이종이 나중에 더불어시민당 그 대표를 지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정말 철저하게 봉사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광우병도 만들었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수 뭐 학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저 보세요. 아니, 저만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병철 씨라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 그 사람이 이제 예. 죽은 채로 발견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대동맥 파열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거는 절대 그냥 병사지 의문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예, 이제 그걸 이게 진정한 학자 아닙니까? 제가 물론 지금 유튜버지만 한때 이게 학계의 자존심이에요.